2022년 12월 3일 토요일 아침 7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회사에서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쉬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12월 2일 금요일 날 퇴근하고 와서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원래 그 총재님께서 전에 한번 그 강의하실 때에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엄청 좋은 일이 있었는데, 뭐가 제일 좋았느냐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이제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래 참 좋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총재님께 전화를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했었고, 또 전화 직접 받기는 한 번 받았고 그랬는데 참 그것도 참 미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지금 그래 해서 이때까지 한 직접 통화를 내가 걸고 또 총재님께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적은 한 7, 8번 됐나 모르겠는데, 그나마 그것이 굉장히 미안더라고요. 좀 바쁘신 분한테 내가 불필요하게 전화를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할 전화를 진짜 해서는 안 되죠. 해서는 안 되는 것보다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퇴근하고 이제 와서 보니까 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전화를 안 하면 안 될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최근에는 전화를 내가 안 해보니까 전화를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랐지만은 어제 또 전화를 하니까 또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받아가지고 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간단하게 물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제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거는 전화를 안 하면 안 될 입장이니까 그런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신인님에게 이제 전화를 꼭 해야 될 때는 바로 통화가 되더라고요. 그 희한하대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나는 이제 정치에 관심이 무지무지하게 많으니까 특히 우리 국내 정치, 우리 국내 정치의 흐름을 리드해 나가는 분이 있어요. 리드 앞에서 이끌어가는 분이 있다고. 그분이 이제 내가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변희재 씨예요. 변희재 씨가 각 방송사에 나와서 이제 하는 방송은 내가 거진 다 봅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TV에서 이제 서울교통방송에 그 박지훈 변호사가 하는 그 짤짤이 쇼가 있어요. 짤짤이 쇼라 그러면은 좀 듣기는 좀 그렇는데 실제 그 내용이 굉장히 알찹니다. 그래서 짤짤이 쇼에 이제 요즘 안진걸 소장하고 변희재님하고 이제 같이 그 프로를 많이 하는데, 짤짤이 쇼에서 이제 박지훈 변호사가 두 분을 초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를 못 봤어. 아이고 내가 왜 이걸 못 봤나 싶어가지고 어제 그걸 보았습니다. 물론 두 분 하는 이야기는 내가 거의 다 듣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내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또 이거를 또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듣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내가 하는 일과가 그렇습니다. 유튜브 볼 거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변상욱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저기 서울에서 저기 시민언론 더 탐사 아, 어, 강진구 기자하고 이제 어, 변상훈님하고 이제 그 대화하는 그 장면도 이제 봐야 되고 뭐 볼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뉴스버스에서도 이제 그 저기 뭐야 뉴스버스에 그 기자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김진동인가 그래요. 그 뉴스버스 아주 그 진실을 보도하는 버스 이진동 기자인가 그래요. 뉴스버스에서 그 청담동 그 사롱에서 2022년 7월 19일하고 7월 20일 날 밤에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첼러리스트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하는 그 말,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그대로 보도하는 그거 있더라고. 그것도 이제 봐야 되고. 그래 이제 뭐 볼 게 뭐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하루 종일 뭐 이제 쉽게 말해서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뭐 그건 한 달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또 나도 모르게 잠이 들고 그래서 일단 잠이 들지 않았으면 계속 그런 걸 봤을 거예요. 이진동 기자가 이제 그 밝혀낸 청담동 술사롱에서 있었던 첼러리스트하고 남자친구하고 한 이야기라든지 변상욱 기자하고 강진구 기자하고 이제 그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나와서 이제 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짤짤이 쇼에서 나와서 이제 그 저기 변희재님하고 이제 그 안진걸 소장하고 하는 이야기, 또 기타 막 무지무지하게 볼 게 많습니다. 뭐 보면은 또 그 김용민 박사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김두일 작가하고 이제 그 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이 볼 게 진짜 누구 말대로 천지백갈인데 볼 거는 많은데 이제 육신이 그냥 하루 종일 춥고 막 이렇게 하는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추운데 그냥 중노동을 뭐 거의 하다시피 하니까 막 누워 있으니까 그대로 또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제 다시 이제 일어나서 보고 일하는데 새벽에 이제 눈을 떠 보니까 조금 전이죠. 한 5시 좀 됐나? 조금 전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딱 보니까 아차 어제 그 축구가 지냈는가 싶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축구 좀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나는 그 하기 전에 설마 포르투갈한테 이긴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제 보기 전에 한 1대 0이나 뭐 2대 1 정도로 지지 않았나 이제 이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이거 보니까 포르투갈한테 우리가 이겼더라고. 2대 1로 이겼더라고요. 아이고 깜짝 놀라면서 내가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16강 확정이더라고. 이야.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그 정말 이제 신인님께서 흥영용 신인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참 그 손흥민한테도 에너지도 넣었고 우리나라 팀에게도 에너지를 넣었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지금 현재 카타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월드컵에 이변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유럽을 이제 우리 동양에서 이게 막 제키고 있는 이런 이변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쉽게 말해서 그게 그 독일 하면은 그 월드컵에 축구에서는 굉장히 그 잘하는 나라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페인도 엄청 잘하는 나라고 유럽의 그 뭐 날고 기어뛰는 덴마크라든지 이런 데는 엄청 축구를 잘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일본에서 말이지 스페인도 꺾어버리고 독일도 맨 처음에 꺾더만은 나중에 우리가 스페인
스페인도 꺾어버리고 이래가지고 뭐 16강 진출이 확정이 되고 또 일본에서 그냥 뭐 좀 비실비실한 나라하고 이겨가지고 그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진짜 그 무적함대 스페인도 꺾고 뭐 전차군단 뭐 이거 뭐야 뭐 일본 저 독일하고도 꺾어가지고 16강 진출이 확정이 되고 심지어는 그 호주에서도 이제 사상 처음으로 저 덴마크를 꺾고 이제 16강 진출이 확정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참 진짜 반전의 반전을 겪어가지고 이게 또 16강 이제 확정이 되니까 저 총리님 말씀대로 이제 그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해자축의 기운이 있고 임묘진의 기운이 있고 사오미의 기운이 있고 신유술의 기운이 있듯이 이때까지는 이제 더 서양 측에 몰렸던 힘들이 점차 이제 이렇게 이제 동양 아시아 쪽으로 이제 오고 있다. 이제 햇빛이 쫙 이렇게 해가 떠가지고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햇빛이 이제 받아들이는 방향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 틀리듯이 이제 우주의 그 기운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지금 오고 있다. 뭐 아시아 쪽으로 왔다 이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운이 지금 아시아 쪽으로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의 흐름으로서 뭐 이렇게 이제 된다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듯이 정말 이번에 일본하고 호주가 처음으로 이제 16강 진출이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16강 진출이 확정이 되니까 저 이번에 떨어진 우루과이하고 가나한테는 좀 마음이 좀 아프지만은 하여튼간에 우리로서는 아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아마 기분이 좋을 건데요. 공 하나에 어떤 일을 당하면은 뭐 진짜 그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 그 국민 전체가 참 이렇게 기분이 좀 침울할 그런 뉴스도 있고 그런 사건도 있는데에 비해 가지고 어제 있었던 포르투갈하고 2대1로 극적으로 이제 이긴 것은 정말 전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네, 뭐 나는 기성전 항상 허경영 총재님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정말 이번에 반전이 일어났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르투갈에 2대1로 이겼다 하더라도 저게 우루과이하고 저 가나전에서 우루과이가 가나한테 2점 이상 이기든지 비기야만이 이제 우리가 16강 진출이 되는데 다행히도 이제 2대0에서 가나가 1점을 더 허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강 진출이 확정됐다는 거 이것도 이제 기쁜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비록 골은 뭐 직접 넣지는 못했지만은 이 황희찬 선수에게 이제 골을 줌으로써 골 넣은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큰 이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도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슨 안면 골절을 입어가지고 수술도 하고 안면 보호대를 끼고 이제 시합에 뛰니까 땀이 이제 계속 이렇게 흐르고 시야가 또 이렇게 아무래도 좀 잘 안 보이잖아요. 안면 보호대를 낄 때하고 안 낄 때하고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게 안면 골절 수술을 하게 됐다는 거, 한 상태에서 뛰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도 이제 다리 부상을 입어가지고 가나전하고 우루과이전에 뛰지를 못하고 있다가 막판에 이제 포르투갈전에 이제 뛰었다는 거. 이 모든 것이 반전이에요. 황희찬 선수는 얼마나 90분 가나전하고 우루과이에 못 나갔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느냐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극복을 하고 이제 16강 진출이 확정됐다는 거.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내 말은 이제 항상 국내외 정세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신인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되는 그러한 쪽으로 최종적으로 가고 있어요. 허경영 총재님께서야말로 온 인류가 이제 바람하지 않는 참 인류의 메시아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이제 우리 저기 이 세계 인류가 기아로부터 해방, 전쟁으로부터 해방, 저거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이제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제 세계 황제가 되는 그것을 이제 그것을 목표점을 향해서 지금 현재 국내외 정세가 흘러가고 있고,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 여러 가지 참 이렇게 그 악재들이 나오고, 막판까지 지금도 이제 그 뭐 안티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참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극복을 하고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되어가는 과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것도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멀지 않습니다. 지금 뭐 나는 윤석열 뭐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2022년 3월 9일 날 대선 그 전후로 해서도 내 유튜브가 많이 있지만은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다는 것은 뭐냐고, 우리 국민들이 다 이렇게 참 진짜 그 뭐야 강신업 변호사 말씀대로 이 광화문 거리에 이승만 세종대왕 또 누구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그게 걸맞게 또 윤석열 대통령 동상도 세울 정도로 이렇게 온 국민들이 그 동상을 가면서 아이고 진짜 정말 그 공경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을 표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죠. 그러면은 뭐냐, 전 국민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었으니까 그 동상도 만들고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참 그렇게 바라죠. 바라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과거 행적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뭐 감 없이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쭉 볼 때에 좀 그것이 좀 암울하다는 것이 이제 옳은 판정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이래 볼 때에 그렇게 좀 길게 가진 않을 것 같다는 거 이제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제일 선두주자로 지금 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 생명하고도 관계없어요. 자기 죽어도 좋고, 감옥 가는 거는 아주 문제도 아니고, 감옥 가는 거는 오히려 뭐 반하는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겁이 없어요. 아무런 겁이 없다고. 또 요즘에는 이제 민주화가 돼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물고문, 전기고문 뭐 이런 게 없어졌다 그러더라고. 물고문, 전기고문을 옛날에는 많이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정권 시절,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뭐 통닭구이, 전기고문, 물고문 뭐 이렇게 막 사람을 두드리 패고 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막 있었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뭐 다 징벌을 당했으니까, 그렇게 한 대통령도 이제 뭐 다 구속을 당해가지고, 뭐 쉽게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도 끝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아주 훌륭한 정치를 하셨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총에 맞아서 서가셨고, 전두환이 노태우도 다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문한 사람들 전부 다 수배 당해가지고, 거기 이건아니지, 고문 기술자 이런 사람들 수배 당해가지고 징벌을 받았고, 그 용팔이라고 그 저기
신민당 그 정당대회를 열 때에 그 강목 들고 막 이렇게 무차별로 막 이렇게 막 두드려 패 정치인들을 두드려 패고 수라장을 만든 사람들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징벌을 받게 했으니까 그 뒤로부터는 물고문, 전기고문 뭐 이런 거는 없어졌어. 지금 현재 없어졌어요. 그만큼 민주화가 됐다는 건데 그만큼 그것이 뭐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된 게 아니고 많은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엄청 죽었잖아요. 많이 죽기도 하고 참 고문당하고 이그 투쟁의 그 산물로 지금 현재 고문 같은 게 없다고. 그게 없어졌으니까 뭐 깜빵 가는 것은 이 사람들은 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안진걸 소장, 그 김용민 씨, 그리고 서울의 소리 이제 그 대표님이죠. 백은종님, 그 초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백은종님 그리고 변희재님 이런 분들은 감옥 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고문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죽여도 뭐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만큼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 정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이분들의 이제 뭐 모든 것을 이제 파헤치고 있죠. 멀리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이 대타가 누구냐? 다음에 이제 정권은 누구냐? 이렇게 볼 때에 이제는 국민들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지금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지금 이제 불로유 요것을 우리가 실험을 또 하고 이것이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쫙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제 퍼지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극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 이야기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임주리, 그 립스틱 짙게 바르고 있는 임주리의 그 어머니가 있다고. 어머니도 그래. 자기 딸이 노래를 잘하니까 너는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히트를 칠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내가 했다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히트를 못 치고 이제 아이고 한국에서 접자 이래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으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그 우연한 기회에 자기 노래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전파를 한번 타게 되니까 알려지게 돼가지고 과연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누구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알려지게 되고 그렇듯이 그런 거는 그런 예는 숱하게 많다고 수천 수만 가지가 된단 말이야. 지금 우리 인류 역사상에 온갖 이제 어려움이나 오해나 이런 걸 받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성공을 하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부지기수인데 그거는 뭐 각 방면에 있어서는 음악, 노래, 미술, 문화, 영화, 그리고 문학, 철학, 종교, 사상, 이 모든 그 방면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단 말이야. 그게 또 누구야? 남아공화국의 그 만델라 같은 사람들도 엄청 그 고난을 하다가 막판에 또 대통령까지 되고 그렇게 많은데 허경영 총재님은 이 인류 역사상에 존재했던 이 모든 그렇게 사람들이 성공한 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강한 그런 성공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겪었던 그 고난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고난을 겪어왔고 또 지금도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반드시 그러한 반전을 겪어서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고 또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그 조만간에 이제 그 전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의 바른 모습을 알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언론도 지금 완전히 썩어 있는 이 판국이지만은 총재님께서 이제 재심 결과가 나와서 반드시 사필규정 전화위복이 돼서 무죄 판결이 나와야 되고 반드시 나오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언론이 썩어 자빠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도가 된다 이 말이야. 됨으로써 국민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또 바로바로 보게 되고 또 불로유 이 실험이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번지게 되고 또한 이제 좀 뭐 후쿠시마 이제 이거 오염수 이거를 이제 내년에 봐야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도 안 남았지. 지금 오늘이 3일이니까 이것이 이제 방류가 된다 이러면은 시끄러워진다고. 이때 뭔가 또 총재님께서 해결을 한다든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또 저명인사들이 하늘궁을 방문한다든지. 오늘 보니까 스페인에 있는 뭐 의사가 이제 그 신인님의 이제 놀라운 그 불로유에 대한 그것을 알고 신비로운 걸 알고 찾아왔다는 것이 보도가 있더라고. 전체의 대천사님이 이제 하는 그 유튜브가 있던데 아직 보진 안 하고 제목만 봤어요. 그렇게 하듯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저명인사들이 이제 하늘궁을 방문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서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완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은 뭐야 그 뭐 수많은 뭐 옛날 그 원효선임부터 다 이제 그 예언이 되어 왔고 원효선임 이전부터 됐지. 그 석가 예수 공자부터 이제 거기 다 예언되었던 바고. 그리고 뭐 현인, 철인, 도인들, 그리고 아주 이제 최근에 보면 엘빈 도플러 같은 분들, 뭐 타고르 같은 또 분들, 그리고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인간으로 이제 오신다. 이제 그렇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때까지는 그분이 이제 뭐 강정산이다 이렇게 또 나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강정산을 앞세우면서 내가 또 앞으로 이제 이제 이 인류를 통일해 가지고 자기가 황제가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래 있습니다. 내 이름 밝히기는 좀 그렇고, 기독교에서 뭐 예수와 예수의 영과 내 영혼이 하나가 합치가 되는데 내가 1번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신천지의 이만이고 그랬는데, 또 뭐 기타 여러 뭐 또 이제 불교를 앞세워 가지고 내가 밀어붙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또 이래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짜라 말이야. 가짜예요. 그런 사람 이름 적어가지고 뭐 우유에다가 붙이면은 그 우유가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 말씀대로 이렇게 단백질하고 이렇게 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가? 그렇지 않죠. 다 썩는단 말이에요. 썩어요. 아주 독한 냄새도 나고 다 썩는 데 비해서 허경영 총재님의 그거는 썩지 않고 이제 그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나는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이치적으로 봐요. 그럼 자기가 변희재님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치 평론가들을 논해가지고 정규제라나 이제 또 조갑제시 이런 사람을 굉장히 비방을 해요. 그래가지고 1대1로 토론을 해보자. 그럼 내가 당신들을 다 꺾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듯이 나는 이제 그보다 좀 차원이 틀리죠. 뭐 국내 정치를 논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자기가 자칭 이제 내가 세계 황제다. 내가
인류의 이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비 종교가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지식도 풍부하고 많이 알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 세계 인류 80억 인류를 먼지로 봐.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초청을 해가지고 내가 토론을 한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가짜고 오직 허경영 총재님만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고. 당신들 그럼 어떤 식으로 인류를 세계 이제 지상 성경 세계를 만들 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입도 뻥긋 못해요. 그냥 자기가 강정선하고 똑같다. 그냥 내가 예수다. 내가 밀어붙여다. 그렇게 이야기만 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허경영 총재님처럼 제일 첫 번째가 정치혁명이다 말이에요. 정치혁명, 그 다음에 정당혁명, 결혼혁명, 출산혁명, 그 다음에 이제 노후혁명, 부채혁명, 소득혁명, 배당혁명, 세금혁명, 그 다음에 신불혁명, 교육혁명, 부패혁명, 뉴딜혁명, 금융혁명, 취업혁명, 유엔혁명, 화폐혁명, 지역혁명, 징병혁명, 농지혁명, 농약혁명, 부패혁명이지. 22번째가 부패혁명, 23번째가 어업혁명, 24번째가 생활혁명, 25번째가 보건혁명, 26번째 노동혁명, 27번째가 장기혁명, 28번째가 도덕혁명, 29번째가 장애혁명, 30번째가 주택혁명, 31번째가 벌금혁명, 32번째가 황사혁명, 33번째가 식수혁명. 이 33가지 그 공약이 있느냐? 그거 없어요. 없다고. 그렇게 또 현실적으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고 유엔 본부를 판문점을 이전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전쟁을 방지하고 유엔 산하단체 500개의 유치로 국방비 절감과 한국 주도의 세계 통일을 추진한다. 이런 아이디어도 없다고.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각 자기 지역에 반장, 통장에도 한 번도 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짜예요. 난 그런 사람들을 다루는 사람이고, 변희재 씨는 국내 정치인들, 정치평론가들을 아주 먼지로 다루는 사람들이고 그래요. 완전히 차원이 틀리지. 오늘 하여튼 행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이제 이렇게 열리는데, 반전을 통해서 아까 우리 포르투갈 전에 있어서 1대0으로 처음에는 져고 있다가 김영권이지, 이 전반 27분에 호날두가 호날두한테 한국 주민등록증을 준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싶었더만은 가만 보니까 호날두 등에 이제 공이 맞아가지고 거기 이제 김영건이 발 앞에 딱 왔는데 그걸 차넣어버리니까 호날두가 얼마나 고왔느냐고 1대1로 만들어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후반 아니고 이제 연장전 해가지고 할 때 정말 손흥민이의 이제 진짜 원 실력이 나타나가지고 쫙 70m를 이렇게 공을 끌고 가다가 황희찬이한테 줬는데 황희찬이가 결정골을 넣었고, 그런 것이 이제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또 그런 데다가 또 우루과이가 가나전을 2대0으로 이겼으니까 반전을 겪어서 16강에 나가니까 참 진짜 아주 흐뭇하듯이 총장님께서도 막판에 지금 아이고 그 사람들 참 안티 하시는 분들 내가 아는 사람도 몇 사람 있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만은 그렇게 안티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꽃비영 같은 그런 노래도 잘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꽃 뭐라고 아이고 참 가슴 아프네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천신만고 또 가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모든 안티 이런 걸 다 극복을 하고 이제 찬란한 정말 그 배경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저게 박인수 선생님 어마무시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인가드 위트스트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황제 돈황이라 그러더라고요. 돈의 황제 깡꼬꾸라 우리나라를 깡꼬꾸라 하면서 돈의 나라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신인님이야말로 달러의 주인이단 말이에요. 돈의 주인이시고 그게 이제 그분이 신인님께서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다는 거. 지금 현재 이제 이 정부가 거진 마무리 단계가 새로운 세상 그리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야.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그러한 것이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아래도 말했듯이 묘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묘시가 지났네. 지금 진시인데 묘시면은 아침 5시부터 7시 사이면은 환해진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임묘 내년이 이제 올해가 이민년이고 내년이 개묘년인데 묘자는 이렇게 밝아지고 이렇게 환해져 가지고 사물을 이제 인식을 이제 일반 사람들이 깜깜한 밤에는 모르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뭐 도시에서는 가로등이 있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분별이 되지만은 그 산골짜기에 가면은 캄캄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칠흑 같은 암흑천지인데 그런 데는 이제 뭐 산골짜기에는 뭐 전등도 없고 전기불도 없는 데는 진짜 밤 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새벽이 되고 묘시가 되면은 해가 부겁게 뜰 때 되면은 이제 사물이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때까지는 허경영 총재님이 과연 뭐 사기꾼인지 뭐 도라이인지 뭐 희한한 사람인지 좀 과대망상적인 이상한 사람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5시부터 7시 되면 묘시는 환해지니까 이분이 참 대천재시구나. 정말 가장 선하고 양심적인 분이시구나. 가장 훌륭하신 분이다. 뭐 또 아시는 분들은 또 레벨일 수가 높으신 분들은 이제 참 신인이시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게 되는 해가 이제 내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될 해가 이제 그렇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 일어나리라 봅니다. 그 첫 단추가 불로유 사건. 두 번째가 이제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연달아 터지면서 국민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알아가는 실세를 알아가는 그런 해가 내년 개묘년이다. 그래서 좋은 일이 내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짐작이 듭니다. 이상.